저한테 이런 질문이 왔어요. 저는 남들처럼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 같은 사람도 돈 벌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왔어요. 이런 질문에 제가 답을 하게 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기준으로 다 살 길이 있더라고요. 저 돈 없어서 단칸방 구할 돈도 없는데 제가 결혼하게 만든 한마디가 있거든요. 지금 와이프하고 저는 아기도 꼭 낳고 싶었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 그런데 둘 먹고 살기도 벅찬 거예요. 그렇다고 앞으로 제가 무슨 희망이 있었냐면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럴 때 우연히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 형수님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네. 도련님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다 자기 숟가락 물고 태어나요. 본인 일이나 열심히 노력하시죠. 애는 알아서 크고요. 그리고 도련님이나 아가씨도 산 사람 입에 절대 거미줄 칠 일 없어요. 제가 이 말 듣고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앞서도 저는 가진 게 없는데 저 같은 사람도 돈 벌 수 있나? 모르죠.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건 있어요. 이 질문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들 다 잘난 체 하고 살고 뭐 다 그렇게 보여도 사실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사람들은. 그 질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의 어떤 나에 대한 부정, 실망, 좌절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뭘 해먹고 살지 모르겠는 이런 막막함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이제 뇌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지경까지 오잖아요. 그럼 우리 뇌는 이렇게 미래가 불확실하고 통제도 불가능한 이 상황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게 본능이잖아요. 왜냐하면 위기거든. 그래서 아예 시도도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그 방향으로 나를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죠? 무기력하고 시도조차 안 하게 되잖아요. 우울증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다음 수술은 어떻게 되죠? 그런 것들이 나를 지탱하는 자존감이나 자존심 이런 것까지 다 연결되니까 이제 잠도 못 자고 진짜 무기력해지고 미치겠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정신과도 가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똑같았어요. 제가 어땠냐면 30대 초반부터 40대까지 진짜 한 4번 망하고 어느 때는 완전히 진짜 무너졌어요. 부모님 있는 집에도 못 갔어요. 일도 없고. 그러니까 무엇보다 난 사회에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니까 제 자신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나 먹는 거지. 그걸 회피하려고. 그런데 그렇게 다 내팽개치고 몇 달을 그러고 집에서 페인처럼 방에서 폰이나 보다가 이제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 사람이 벼랑 끝까지 가니까 조금씩 다른 게 열린다고 해야 되나? 이게 위기를 겪어본 분들은 아실 텐데 그동안 안 보였던 것들이 어떻게 보이기 시작해요. 어떤 의미로. 그 당시에 뭐였냐면 전 언제나처럼 뭐 만화 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네이버 카페 이런 데 보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뭐 뉴스 새로 고침하고 커뮤니티 새로 고침하고 뭐 이러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제 눈에 딱 들어온 게 뭐가 있었냐면 어떤 글이었냐면 계기는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선물 뭐 하면 좋을까요? 경조사비는 얼마가 적당할까요? 라는 글들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 글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속으로 야 진짜 부럽다. 저 사람들은 선물할 돈과 어떤 마음의 여유가 있구나. 저 사람은 경조사비를 낼 수 있는 돈이 있네. 저는 돈이 없어서 저 대학 때 은사님 장례식장에도 못 가서요. 선후배들이 막 전화 왔거든요. 형 왜 안 와? 막 사업 때문에 사업이 너무 바빠서 잘 되고 그래서 핑계대고 못 갔어요. 근데 실은 돈이 1,000원 한 푼도 없었어요. 그 상황에 이 글이 보였던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 그 글이 기억이 그래서 남았던 건데 왜냐면 그게 그 사람들이 나만큼은 아니어도 뭔가 또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였어. 처음에는 아무거나 빨리 선물이나 사서 주고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이었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단순히 선물을 찾는 게 아니었네. 뭐냐면 싸 보이지도 않으면서 또 부담도 되지 않으면서 받는 사람도 기분이 나쁘지 않을 만한 그런 거. 즉 자기 체면하고 내가 가진 예산하고 이 사이에서 이제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 타이밍이 기가 막힌 게 저한테는 또 예전에 받아놓은 메일 하나가 또 떠올랐네.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여성 건강식품을 싸게 공급해준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메일이에요. 누가 이런 거 봅니까? 그때는 제가 망하기 전에 이것저것 해보려고 온라인 판매도 많이 이제 쑤시고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공급사들한테 뭔가 제안서를 받던 때라 이런 메일들이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게 떠오른 거예요. 딸랑 또 그거 하나 공급해주면 되었고 공급해주는 사람도 되게 젊었어요. 소위 저같이 좀 초짜 티가 많이 났달까? 그 당시에. 아무튼 그분이 공급한다는 제품을 보니까 일단 브랜드가 있어요. 그리고 정상가는 20만 원에서 30만 원대였어요. 근데 이거를 고작 11,000원에 공급해준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메일 자체가. 처음에는 그냥 개무시지. 누가 이런 걸 사냐?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아까 전에 선물 고민하던 그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이런 제품이 딱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번쩍 든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당시에 돈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10,000원도. 근데 마침 위탁 배송도 된다고 하네. 즉 나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뭔가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제품을 제가 활동하던 카페에 중고 게시판에 올렸어요. 저는 거기 회원이니까. 물론 지금은 안 되지만 아무튼 실험 삼아서 올렸는데 게시글을 진짜로 반응이 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어느 한 분이 20개 가까이를 주문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사시냐고 제가 문자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파트 경비원이신데 자기네 경로당 어르신들께 마침 줄 게 없었는데 그분들 드릴 선물로 이렇게 산다는 거였어요. 이분들도 이렇게 많이 사시는구나. 여기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사람들은 제품을 사는 것도 맞는데 자기 문제, 뭐 선물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신 해결해 줄 것들을 찾고 있는 거고 거기에 맞으면 사는구나. 수량에 관계없이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뒤로 카페 중고 게시판에만 올려서 대량 판매는 어려우니까 많이 팔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여러 군데를 가입해서 팔기도 했고 또는 공동 구매하는 카페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데를 한 10군데 정도 리스트를 만들어 갖고 동시에 공동 구매로 팔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다 잘 됐냐? 아니요. 단 한 개도 팔지 않아서 이 입점비 보통 공동 구매
구매하려면 입점비 카페에 5만원 15만원 내잖아요. 그거 날려먹은 적도 부지기수예요. 엄청 많아요. 추라이를 많이 해봤다는 거죠. 이러면서 아무 제품이라 파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맛입만 좋은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팔릴만한 제품을 보는 눈도 그때 터득하고 감각을 깨우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정관장이 잘 팔린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경쟁도 치열하고 마진도 적죠. 정관장, 나이키 이런 거 팔면 마진 높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정관장이라는 느낌이 나는 무언가를 원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즉 브랜드가 좀 있어야 돼요. 브랜드가 주는 신뢰가 있어야 되고, 가격은 좀 저렴하길 바라면서 자기 체면도 챙길 수 있느냐라는 거, 그거에 충족되면 산다는 거예요. 제품 기능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고 누구도 저한테 그걸 물은 적이 없어요. 그저 내 상황에 맞는 제품이냐, 그것만 중요했던 거예요. 그걸 맞춰주면 이 대상들한테는 진짜 잘 먹혔고요. 그걸로 그 판매글 한 개로 한 달에 100만 원도 벌고 900만 원도 벌고 1100만 원도 벌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본능적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대체 이걸 왜 사는 거지? 이 사람은 대체 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뭐냐는 거야. 이러면서 알게 된 사람들의 심리도 되게 다양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앞서도 경조사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돈을 내는 심리는 결국 나를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여질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과 나랑 관계가 나빠지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유지는 돼야 되잖아요. 여기에 내 체면까지 더해져서,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야. 이런 측면에서 그럼 일반적으로 강의를 구매하는 분들은 어떤 심리인지 아세요? 그분들은 환상을 사는 거예요. 특히 실행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나도 뭔가를 하고 있다는 착각을 줘서 불안을 덜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실행하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극소수니까요. 그럼 탈모약 사는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나는 아직 사회적으로 남성적으로 매력적인 남자로 보이고 싶은 거예요. 도태된 늙은이나 뭔가 노화된 퇴물처럼 보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젊음, 자신감 이런 거,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거 남자한테 정말 중요하잖아요. 저는 체념해서 솔직히 이런 걸 메시지로 내면 되는 거고. 그럼 썸 타는 사람들은 뭡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반드시 이기는 게임이 바로 썸 게임이야. 근데 반대로 보통 자존감들이 낮잖아요. 그런 분들이 뭐예요? 과몰입하지, 집착하고. 그럼 이분들이 타겟이 되겠죠? 이분들을 타겟한다면 그분들의 심리에 맞는 강의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내 전문이 아닌 것들까지 전부 다 취급해서 수백 개 이상을 팔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뭘 팔아야 될지, 이제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팔릴지 쑥쑥 자연스럽게 감각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글 쓰기 전에 고민한 게 아니라 깨지면서 배운 거예요. 아마 제가 아까처럼 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없었더라면, 즉 잃을 게 없었기 때문에, 저는 원래 생전에 실행력이나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가능했던 아주 작은 성과였던 거예요. 이렇게 한 1년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긍정이 생겨.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이템 고르는 법도 생기고 판매하는 노하우도 쌓이고 그렇게 시야도 넓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없던 용기도 조금 생겼어요. 현금도 좀 모였고요. 부자가 된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당장 가족 부양하고 나 하나 먹는 거 정도는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 나와는 너무도 달라진 겁니다. 이 경험을 계기로 어떻게 되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판매자로 끝난 게 아니라 강의도 하게 돼요. 처음에는 이런 그지 같은 경험으로 만든 강의를 누가 사줄까 싶었는데, 그래서 무서웠어. 그래서 무료로 풀었거든요. 근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30만원, 60만원 이런 식으로 유료로 팔게도 된 겁니다. 지금은 그걸 시작으로 마케팅 회사도 여러 군데 차려도 보고, 또 경영학 박사과정에도 다녀보고, 현재는 연매출이 좀 미약하지만 10억 원대 마케팅 회사도 운영하게 된 그 단초가 된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소비자의 마음을 알고자 개발자하고도 협업을 해서 시장 조사 기관으로 또 발돋움하려고 또 애쓰고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정리하면, 나는 아무 가진 것도 없는데 저 같은 사람도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라는 그 질문 하신 분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 물론 감히 이 질문에 답할 절대 그런 자격 있는 사람 아닙니다만, 실력으로 돈을 버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식으로 돈을 버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 자랑하면 본인만 모르지 다른 사람들은 다 욕해요. 야, 그거 어디서 주워 들은 거 내가 모를 줄 아냐? 진짜 지식 끝판왕 아니면 지식으로 뭘 하는 시대가 지금 다 지났어요. 안 그런가요? 그저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그것만 알려고 애쓰면 돼요. 가령 이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저 앞에 아파트가 있는데 500세대예요. 그럼 우리가 이 아파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500세대가 사니까 최소 500명에서 1000명 정도쯤 사는 아파트가 아닐까? 그리고 이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 몇 개가 있고, 식당은 13개가 있고, 카페는 5개가 있고, 헬스 짐은 3개가 있고, 이 정도 아는 거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정작 아파트 속에 사는 그 사람들의 속마음은 알 수 없잖아요. 그게 중요한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그걸 검색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는 그 아파트 카페에 가입하거나 또는 그 지역 카페에 가입하는 거죠. 그럼 반찬국이 필요한 집도 있고, 아이들 유치원이 필요한 집도 있고, 선물이 필요한 집도 있고, 태권도장이 필요한 집도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부터 취미, 주식, 투자, 재테크, 독서, 또는 병이 있는 환자들 모임, 또는 자동차 모임, 없는 게 없잖아요, 카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속마음, 검색에서는 안 나오는 그 속마음, 즉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은 그 카페라는 곳만 가도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규모를 키우게 되면 여론도 되는 거고, 대기업들도 궁금하는 그 시장 조사도 되는 거예요.
다 거기서 조사하거든요. 대기업처럼은 아니더라도 요새 챗 GPT가 있으니까 사람들 마음을 30분 만에 한 200개를 알고 싶다? 그것도 너무 쉬워졌죠. 왜냐면 전부 스샷을 다 뜨세요. 그 다음에 챗 GPT에 다 넣으세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댓글 탑5, 가장 나쁜 댓글 탑5, 그 다음에 내 강점과 연결되는 뭐 요소 탑5 이거 다 정리해서 보여줘라고 하면 다 보여주잖아요. 카페에서 사람들의 속마음을 아는 건 너무 쉽습니다. 가령 요새 새로 나온 차 기아에 아이오닉 9이 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뭔가 컨텐츠를 하고 싶은 분이 있다. 바로 검색해요. 그래서 카페로 바로 갑니다. 그럼 아이오닉 9이 뭐 이렇게 나오네. 그럼 들어오면 전체 글 보게 해요. 물론 여기에 이제 가입해서 등급 높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걸 봐도 괜찮겠죠? 저는 챗 GPT를 이렇게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스샷을 먼저 땁니다. 스샷을 이렇게 따요. 이렇게 답니다. 딱 한 개만 땄어요. 그럼 여기서 챗 GPT 킬게요. 저도 이제 붙여넣기 컨트롤 V만 이렇게 했습니다. 10페이지 이상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수백 개를 뽑아낼 수 있거든요. 전 이 단 한 페이지만 해볼게요. 예시를 듣기 위해서. 질문만 뽑아줘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트렁크 양옆에 덮개는 원래 없나요? 사고가 났는데 카드형 스마트키 질문, 주행거리 짧아진 문제, 비아디 아토3 판매량 검증 뭐 이런 것들 막 나오죠. 뭐 전기차 가입비에 뭐 보증 관련 질문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3개만 뽑아줘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전기차 가입비 보조금에 관련된 질문이 나오죠. 왜 궁금한가 이런 거 나오죠. 그리고 질문 현재 발급 가능한 전기차 충전 신용카드 추천해 주실 분 이런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속마음을 뽑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와 있다는 거고 이건 1분이면 찾아낼 수 있는 거라 얼마든지 챗 GPT를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거 아니어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게시글이든 댓글이든 네이버 플레이스 후기든지 간에 전부 요약해서 정리해서 나한테 이렇게 다 주니까 사람들 마음 수백 개가 싹 다 정리가 되죠. 보고서처럼 나한테 오늘 시가 됐잖아요. 이거 3분이면 검색해서 쓰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챗 GPT 써서 해보시고요. 결국 내가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꼭 카페가 아니더라도 오늘은 주로 제가 카페 얘기를 좀 한 거지만 내 주변에서 얼마든지 내 할 일을 찾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서 작지만 노하우를 쌓아서 경력을 쌓아서 점차 1, 2년만 해도 충분히 됐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부자는 못 됐어요. 그런데 먹고 살 만한 기회는 내 주변에 얼마든지 널려 있다는 점. 당장은 어려운 마음에 시야가 좀 좁아졌을 텐데 얼마든지 작게 시작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점, 그 점 하나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가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그 상황에서 보이는 게 점점 늘어나네? 결국 실력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게 보인 거고 그걸 찾아서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의욕도 생기니까 다시 저 책도 읽게 되고 책 리뷰로 돈도 벌게 됐어요. 점점 기회가 많아지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제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느라고 좀 잔소리성이 좀 강했는데 그래도 지금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저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앞으로 제 이야기를 같이 듣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럼 저한테도 많은 힘이 되고 더 재미난 이야기도 많이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내가 얘기했잖아. 돈 버는 건 실력 아니라니까. 가방끈 그런 거 아니야.